우리가 지난 시간에 엑셀을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다가 두 줄짜리 제목을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옆 건너편에다가 결제란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고 나서, 결제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도형 그립시다 그랬죠. 왜냐면 결제란을 만들고 나서 도형을 그리려면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결제란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얘를 높여놓고 나서 결제란을 그리면, 결제란에 이거 직책 명칭란이 높아져요. 높아진단 말이에요. 보기 싫어지거든요. 뭐 그래도 보기 싫은 거지 틀렸다고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예. 책에서는 뭐 이걸 먼저 하든 저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제란을 만들어 놨고, 사실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원래 값은 6, 5.5, 5.5고 5는 5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6.0, 5.5, 5.0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재 32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셀 서식을 이용하여 센티미터를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제 1번 연습 문제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셀 서식을 이용하여 센티미터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써 있냐면, 얘를 보니까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6.0cm 이렇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5가 들어가면 5.5cm하고 7이 들어가면 7.0cm, 즉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한 자리를 확보해 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뒤에다가 메시지를 찍어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내용 중에는 얼마 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은 65,000원 들어가면은 65,000,000 하고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셀 서식을 어떻게 했었죠? 샵, 샵 0, 그 다음에 원 이렇게 넣어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우리말은 사실은 따옴표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안 해도 들어가고 해도 들어가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센티미터 영문자잖아요. 영문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무조건 소점이 한 자리를 확보해라 하는 거죠. 그럼 샵은 뭐고 컴마는 뭐고 0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샵은 숫자라는 의미예요. 숫자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유효 숫자인 경우에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007을 입력했어요. 007 숫자 7을 입력했단 말이에요. 007. 근데 샵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그냥 7만 달랑 나와요. 숫자 세 자리를 확보하라는 뜻이죠. 자릿수가 3개니까. 근데 이 샵은 유효 숫자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007에 00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7만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뭐 700 그러면 이때는 700으로 나오죠. 이건 유효 숫자잖아요. 요건 유효 숫자가 아니고. 그렇죠? 이해되시겠지? 네. 그 다음에 0이라는 의미는 숫자라는 의미는 맞아요. 근데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하나 달랑 넣었어요. 근데 셀 서식이 000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007하고 들어가요. 요거는 셀 서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셀 서식이라는 뜻이에요. 셀 서식인데
셀 서식에서 요게 셀 서식인 것처럼 샵샵샵을 하면 세 자리를 확보해라. 얘도 000이니까 세 자리를 확보해라. 근데 샵은 유효 숫자일 경우에만 표시가 되고 007의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니까는 700의 000은 유효 숫자니까 나오고 얘는 유효 숫자가 아니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0이라는 서식은 뭐냐면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해라.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를 확보해라 하는 뜻이죠. 그럼 만약에 7을 입력하면 7이 아니라 007이 들어가고 700이 들어가면 당연히 숫자가 7개 있죠. 세 자리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7000을 입력했어요. 근데 셀 서식을 000으로 잡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7, 6, 5, 4라고 쓰면 6, 5, 4만 나오면 안 되죠. 얘는 잘라 먹으면 벌 받지. 그땐 다 나와요, 무조건. 얘도 예를 들어서 셀 서식을 7, 6, 5, 4로 되어 있는데 유효 숫자 세 자리만 출력하라고 해서 뭐 654만 나오는 게 아니라 7654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는 0이라는 코드를 써야 되고, 그냥 숫자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말하라 하면 샵을 쓰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샵, 샵샵 0이라는 뜻의 처음에 있는 0은 무조건 숫자는 나와라. 한 자리는 나와라. 여기가 500이라고 썼던 0이라고 썼던 뭐라고 썼던 간에 숫자는 나와라. 근데 자릿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나와라. 그럼 얘는 5자리 숫자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4자리 숫자잖아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5자리든 10자리는 나와라. 그럼 중간에 컴마는 뭐냐? 컴마. 그러니까 컴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000단위마다, 그러니까 세 자리 1000단위마다 구분 비호를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컴마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들어갔으면 1, 2, 3, 4가 들어갔을 때 뭐 샵, 샵이라고 쓰든 또는 뭐 샵, 샵 0이라고 쓰든 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1, 2, 3, 4, 5인데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으니까 컴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65,647이라는 숫자가 샵, 샵 하던 샵, 샵 0을 하던 간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65,647 하고 컴마가 찍히죠. 당연히 찍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컴마가 여기 하나 더 찍혔어. 이렇게 찍혔어. 뒤에 요 뒤에 컴마 하나 더 찍었어. 그러면 얘가 사라져요. 근데 647이니까 반올림해서 뭐가 된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00분의 1로 축소해라 라는 뜻이죠. 뒤에 컴마가 하나 찍혀버리면, 컴마가 뒤에 하나 찍히면 뒤에 동글뱅이 3개를 지워라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00 이거를 이렇게 코드를 매겼어요. 이렇게 코드를 매기면 뭐가 된다? 이 숫자가 컴마가 여기 콩 찍히는데 뒤에 컴마가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썼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만약 컴마가 하나 더 들어가면 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를 컴마가 하나 2개 찍혔다든지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주는 거고.
실제 숫자는 이대로 살아있는데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는 뒤에 컴마가 하나 찍히면 1000분의 1, 컴마가 2개 찍히면 100만분의 1, 컴마가 3개 찍히면 동글뱅이 9개가 사라지니까 얘는 동글뱅이 9개가 안 되잖아요. 그럼 0이라고 나오죠. 동글뱅이가 2개 더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컴마를 찍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엑셀에서 숫자가 1000000000 이렇게 숫자가 커요.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이렇게 크니까는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 잠깐만요.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콤마 샵샵 0 해주면 컴마가 찍혔죠. 요거 눌러주면 편하지. 뒤에 가서 붙으니까는. 그런데 여기다가 뒤에 컴마를 하나 더 찍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뒤에 컴마를 하나 더 찍으면 3개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 또 3개가 줄겠죠. 또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 이제 10억분의 1로 주는 거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다 있는데 보여줄 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때. 그래서 보통 숫자를 표현할 때는 그냥 샵 콤마 샵샵 0 얘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우리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6이라고 된 숫자를 센티미터로 6.0cm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소수 이하도 한 자리 확보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센티미터라는 글자도 표기하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0.0 쓰면 돼요. 그리고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셀서식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샵 콤마 샵샵 0.0 하고 센티미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차피 숫자가 6.0, 5.5, 뭐 4.5 두 자리밖에 없잖아요. 소점 이상은 한 자리고 소점 이하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얘게만 출력되고 여기 유효 숫자가 없으니까 표시가 안 되는 거겠지. 요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요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근데 샵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샵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샵으로 쓰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6.0에 6은 유효 숫자니까 6이 나오는데 0.0이니까 소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샵으로 쓰면 샵은 유효 숫자일 때만 쓰니까 6은 6으로 나오고 5.5는 5.5로 나오고 근데 6도 6.0 5.5도 5.5 이렇게 소점 이하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소점 이하 한 자리는 확보해라. 그래서 0.0 여기 블럭을 잡아서 원래는 숫자가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셀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0.00이라고 돼 있는 건 소점 이하가 두 자리가 출력되는 거죠. 한 자리를 줄이고 또 영어로 센티미터를 써야 되는데 이 센티미터를 썼더니 C는 나오는데 M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따옴표를 써야 돼요. 영어는 따옴표를 써야 돼. 그러면 다 무조건 한 자리씩은 잡아준다. 소점에다가. 그것이 지금 문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요거. 예. 여기는 어떻게 됐죠? 여기는 소점 이하가 무조건 한 자리가 잡혀 있죠. 이건 이거로 해주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온 애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33.3%라고 썼을 거란 말이야. 33% 썼는데 문제는 100분율로 바꿔주면 소점이 사라지거든요. 반올림을 해서 그때는 자릿수를 늘려라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줄여라 그러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3%라고 쓰면 들어가는데 소점에가 두 자리로 들어가거든. 자동으로 무조건 5.5라고 쓰면 한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3.3%라고 쓰면은 두 자리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라? 자릿수를 줄여라.
자릿수를 줄여라. 한 자리로 줄여라. 이러면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100분율로 들어가야 되니까 100분율로 자리를 맞춰야 되는 거고. 여기서 처리해 주면 돼요. 이건 또 그때 갖다 설명드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셀 서식이 다채롭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33페이지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2의 다섯 번째, 여기네요. 대박 상품이라고 써 있네. 그렇죠? 대박 상품, 인기 상품, 인기 상품, 대박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는 대박이라고만 써 있어요. 대박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상품을 쓰래요. 근데 얘는 글자잖아요. 자, 아까 지금 메모장에다 메모해 드렸던 이런 어들은 다 숫자인 경우에 쓰는 거고요. 글자인 경우에는, 문자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문자인 경우에는 S사인이라고 보고, 일명 골뱅이 기호라고 하죠. 이 기호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입력 데이터가, 입력 문자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야. 근데 결과가 홍길동 만세 하고 쓰고 싶어. 홍길동 만세 붙여서 쓰고 싶어. 이렇게 출력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셀 서식에 골뱅이 만세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뱅이는 입력 데이터 홍길동을 의미하고요. 뒤에 메시지 만세는 출력되는 만세니까는 암흑의 만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대박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대박. 그러니까 뒤에 상품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니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셀 서식을 골뱅이 상품이라고 쓰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대박 상품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골뱅이는 글자일 경우만 쓰는 겁니다. 숫자나 문자를 쓸 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마 센티메타, 뭐 얼마 원 하고 나오는 거는 이 숫자 코드를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멋진 홍길동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셀 서식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입력 문자가 홍길동이에요. 그런데 멋진 한 칸 띄고 홍길동 쓰고 싶어요. 그러면 셀 서식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멋진 한 칸 띄고 따옴표 쓰고 그 다음에 골뱅이, 그러면 멋진 한 칸 띄고 암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멋진 한 칸 띄고 홍길동 하고 나오는 거죠. 이 메시지는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뱅이는 입력받은 문자니까, 그래서 멋진 한 칸 띄우고 홍길동, 이게 입력 데이터고 멋진 하고 한 칸 띄우고 홍길동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인 경우, 글자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상품.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었죠. 처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다가 뭐 상품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저 밑에 가면 골뱅이가 있긴 있어요. 골뱅이가 여기 있어요. 이걸 선택해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골뱅이하고 우리말로 상품이라고 쓰면 따옴표 안 쓰고 상품이라고 썼잖아요. 가보면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상품을 하나하나 따옴표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묶음으로 처리해도 되고 상관은 없으니까. 따옴표를 안 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메시지를 쓸 때는 따옴표를 굳이 안 써도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까 센티메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센티메타 이런 경우에는 이 C라고 하는 거는 엑셀에 있는 셀 서식 기호에는 셀이 C가 없어요.
근데 m이라는 거는 기호가 있거든요. y, 연도라는 의미의 yy, dd, 그런 월이라든지 미니트, 분이라고 하는 의미의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를 센티미터가 아니라 mm이라고 쓰면 답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뭐 YYMM 이라고 쓰면 답이 또 날짜도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래요. 엉망으로 돼요. 엉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문자를 쓸 때 날짜와 연관된 거는 YY, 뭐 MM, DD 이걸 써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뭐 센티미터, 킬로미터 같은 거 쓸 때는 또 M이라는 의미가 달리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따옴표에다 꼭 써줘야 엑셀이 알아듣고, 얼마 원 뭐 이런 거, 몇 원 뭐 이런 거 글자 같은 거 입력할 때는 그냥 우리말로 써도 우리말은 엑셀이 못 알아듣거든요. 셀서시 기호 중에 우리말 기호는 없어요. 다 영문 기호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따옴표를 안 해도 알아서 들어가고. 근데 따옴표 쓰는 게 제일 편하죠. 알아서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는 몇 대라고 써 있잖아. 몇 대. 원래 숫자가 25, 30, 20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34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3번에 보유 대수가 25, 30, 22, 35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몇 대, 대자를 출력하래요. 그럼 얘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들어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어차피 숫자는 두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뒤에다가 우리말로 몇 대라고만 출력해주면 몇 대라고 나와요. 근데 G/ 표준을 썼잖아 제가. 따옴표를 쓰든 안 쓰든 나중 문제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대자가 나오고, 자, 문제 3번에는 25가 들어가면 25대 이렇게 대수를 출력하는데, 셀 서식을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0으로 써도 되고 얘를 샵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얘를 샵 콤마 샵샵 0 써도 상관은 없어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줘라. 마지막 숫자는 무조건 한 자리는 나와라. 근데 보시면 0대는 없잖아. 0. 다 숫자는 있잖아. 그리고 이게 뭐 1200대 3000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한 자리만 출력해라, 한 자리만 확보해라, 뭐 두 자리가 되면 두 자리 나올 테고, 얘도 유효 숫자 한 자리는 무조건 확보해라, 유효 숫자 한 자리 확보하라는 얘기죠. 여기는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거고. 근데 여기 20이 들어오면 20이고 얘도 20이 들어오면 20이고. 그럼 얘는 뭐냐, 0이나 샵을 썼을 때 2.5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올림에서 3이 돼요. 2.5가 2.5로 안 나온단 말이야. 만약 0.0을 쓰면 무조건 소점이 한 자리는 잡으라고 하는 뜻이고, 근데 샵 0만 쓰면은 27.5 그러면 28이 돼요. 반올림 되면서. 그럼 어떤 애들은 소점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나와라. 그게 G/ 표준이에요. 여기에서 G/ 표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소수 이하가 있건 없건 있는 대로 그 값 그대로 표현하라는 뜻이 G/ 표준이에요. 마이너스라고 나오고, 뭐 5.8이면 5.8, 5.888이면 5.888, 5면은 5,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죠. 25, 30, 20이니까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되고, 대자만 나오면 되잖아요. 대자만. 그러니까 대자만 뒤에 출력해주면 되지. 이거를 꼭 유효숫자 한 자리 확보해라, 뭐 무조건 자릿수 확보해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서 확보해라, 상관없이 이 네 가지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어떤 문제에서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를 찍어줘야 되니까는 이때 샵, 샵샵 0을 써도 되고 샵, 샵샵 0을 써도 되고 샵을 써도 되고. 근데 문제지 뭐라고 나오냐면 0이라고 해도 0을 입력했을 때라도 0은 표시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쓰면 0은 0대로 안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0, 10, 20, 2.5 썼어요.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G/ 표준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와라는 얘기인데 0을 쓰게 되면은 무조건 유효 숫자가 아니라 자릿수 확분 하나 하라 그랬죠? 2.5는 산음이 돼요. 반올림이 돼요. 한 자리만 잡으라 그랬죠. 소점 이하가 아니라. 근데 여기다가 또 0.0을 쓰면 어떻게 돼요? 0.0을 쓰면은 소점이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소점이 나와야 되거든 또. 여기다 또 0.00까지 쓰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두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 표준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샵을 쓰잖아요. 샵을 쓰면은 0은 안 나와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0은 안 보인단 말이야. 0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지에 따라서 0이라도 표시할 수 있게끔 처리하시오 그러면 샵, 샵샵 0이라고 셀 서식을 꾸며줘야지 샵, 샵샵 샵이라고 쓰면 0은 0으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쓰면 틀린 거로 처리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출력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던 저렇게 쓰던 상관없고. 근데 보편적으로 얘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얘를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하지. 글자의 경우에는 골뱅이를 앞에 쓴다든지 뒤에 쓴다든지. 예. 어떤 걸 해도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서도. 네 번째 문제는 뭐예요? 몇 명하고 나오래. 여기 몇 명. 명자. 원래는 그냥 숫자만 보였던 애들인데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7100 하나 같으면 7,101명 하고 나오래. 예. 그러면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7101 같은 경우에는 7,101 명자가 나오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샵, 샵샵 0 다음에 명자를 찍어주면 되겠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게 가장 만만한 게 샵, 샵샵 0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샵으로 써도 틀려 이상은 없고. 그럼 무조건 네 자리 숫자니까 0은 아닐 거 아닙니까? 샵, 샵샵 0을 써도 네 자리, 다섯 자리 나오겠지. 근데 0이라고 할 때도 0은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그땐 요거만 써야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상황에 따라서. 여섯 문항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4번, 5번, 6번 여섯 문항은 계산 작업을 해요. 20점씩 120점.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뭐로 할 거냐면 조건부 서식을 구할 거예요. 그게 20점. 그래서 총 140점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140점을 취득하려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책을 한번 넘겨 볼게요. 38페이지로 가보세요. 1번 문제가 뭡니까? 연도는 2017년이라고 처리하고요. 판매일은 2018년 5월 2일 이렇게 써 있는데 제조 날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2017년도고 제품명의 다섯 번째가 뭐죠? 11 두 개니까 두 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1월 그 다음에 08일 이렇게 하래요. 아, 문제도 지랄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들어봐야 돼. 얘를 봐야 돼.
자, 지금 문제 1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제조명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셀이 몇 년도냐? B의 5번째 셀이죠? B의 5번째 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조명을 이용하여 제조 날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년, 월, 일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날짜니까 연월일로 들어가야잖아요. 이때 연도는 2017년도로 하고 월은 제조명의 5번째, 6번째 글자를 이용하고 일은 제조명의 7번째, 8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는 제조명이 KX57 하나하나 08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7년 11월 08일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하면 못 풀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가 월이고 일곱, 여덟 번째가 일이니까 11월 08일이 되는 거고 연도는 무조건 2017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어떠한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나왔잖아요. 함수명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데이트하고 미들 함수래요. 데이트하고 미들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째 함수가 무언가 이걸 알아야죠. 함수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 다른 말로 기능이라고 돼요. 기능.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키가 있잖아요. 상단에. 그게 펑션 키예요. 그 펑션 1번, F1번이 도움말 보는 기능이고요. F2번은 뭐 내용을 고치는 기능이고요. F3번은 뭐를 검색할 때 쓰는 기능이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함수 키라고 안 부르고 기능 키라고 부르거든요. 함수란 뭐냐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기능이에요. 함수예요. 미분, 적분 함수 구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고 하는 함수가 아니라 엑셀에서 말하는 함수는 여러분 사인 27.5도가 얼마예요? 못 외우잖아요. 우리요.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루트 427.3 얼마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루트 4 그러면 2구나 하는 건 우리가 알지만 루트 425 그러면 루트 425 답이 뭐야? 이걸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루트라고 하는 기능은 알지. 제곱근 구하는 거고 사인 코사인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다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사인 30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인이라는 기능이 있거든. 거기다 30을 우리가 호출하면 돼. 그럼 엑셀이 사인 30도가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는 에버레이지 평균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내가 숫자가 100개든 1000개든 내가 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 구하는 기능이 이미 있어요.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로 얘를 불러서 사용을 하면 알아서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택시라는 기능이 있죠. 택시 급할 때 손을 들면 택시가 서요. 그러면 목적지 얘기해주면 지불하면 이제 택시 기사가 도착하면 이제 택시 기사한테 지불을 하겠죠. 그게 택시라는 기능이에요. 그게 영어로 펑션이고 다른 말로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압력밥솥 있잖아. 쿠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뚜껑 열고 쌀 씻어서 물 붓고 뚜껑 덮고 잠그고 버튼 누르면 밥 다 했다고 말도 해주는 게 쿠쿠라는 함수예요. 내가 불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스에다가 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 조절 내가 해야죠.
근데 전기압력밥솥은 뭐예요? 버튼만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밥 해주고 보온해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 기능이라고 부른다. 기능.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데이트라는 함수는 이건 무슨 기능이냐 이거죠. 데이트라는 함수. 그 다음에 미들이라는 함수는 뭐냐 하는 거. 이걸 또 알면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죠. 는 데이트라고 쓰고 년, 월, 일을 넣어주면 날짜로 구성되는 이게 함수예요. 데이트라는 함수예요. 제가 여기 컴마 다음에 띄었어요. 이렇게 보시기 좋으라고 띄운 거고요. 붙여도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얘를 이용할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는 데이트 2017년이라 그랬고 아까 문제에서 2017년도로 무조건 하라 그랬고 월은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이고 월은 08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뭐로 변한다? 2017년 11월 08일 이렇게 되는 게 데이트 함수예요. 그러니까 는 데이트 가로 안에 년, 월일을 컴마로 구성하면 돼요. 예를 들면 는 데이트 2018, 15, 45 이건 뭘까요? 2018년 15월 45일이란 뜻이잖아요. 데이트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 세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년, 월일로 구성하니까 2015년, 2018년 15월 48일은 약간 아리송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2019년 3월 45일은 어떨까? 15개월이니까 12개월 넘기면 19년도가 되고 3월 45일이 되면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근데 3월달은 31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2019년 04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잖아요. 얘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2018년 15월 40일 썼잖아요. 그랬더니 2019년 4월 14일로 나오잖아요. 알아서 그렇게 계산해줘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는 글자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날짜예요. 알아서 가요. 이런 날짜는 없거든. 그러니까 글자구나 하고 왼쪽으로 가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걸 가운데 하라고 해놨으니까 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를 해제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거든. 얘는 날짜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글자라서 왼쪽으로 가고 얘는 날짜니까 글자니까 날짜로서 처리 방법은 전혀 없는 거고 얘는 날짜니까는 뭐를 하든 말든 할 수가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또 무슨 함수가 하나 있었죠? 미들 함수. 이것도 알아야죠. 는 MID 글자 시작 위치 여기는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MID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에서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안녕 하 두 개 하세 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니까 세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이 문법이
미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레프트가 있어요.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도 있어요. 얘들은 쉬워요. 얘들 대단히 쉬워요. 는, 레프트,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있는데 두 개 그랬어. 두 개. 그럼 뭐가 될까요? 왼쪽에 두 개니까 안녕? 이거야 안녕. 라이트 함수는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있는데 세 개를 자르래. 오른쪽에서 세 개 자르래. 오른쪽. 그럼 뭐가 되죠? 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는 왼쪽에서부터 개수만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하세라는 글자는 왼쪽부터도 아니고 오른쪽부터도 아니고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두 글자.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이. 그러니까 문법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 전자레인지 사용을 못하는 거고, 압력밥솥 사용법을 모르면 밥이 이상하게 되겠죠. 밥은 되겠지만. 그렇죠. 후라이팬 사용법을 모르면 후라이팬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용법을 아셔야 되는데, 문법이라고 하죠. 문법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제조명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11만 원하는 11. 여기는 11만 잘라오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 이건 어떻게 돼요? 는 MID B의 다섯 번째 셀. B의 다섯 번째 셀이 얘니까 B의 다섯 번째 셀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개래매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서부터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특수 문자까지 다 숫자로 쓰는 거예요? 네? 특수 문자까지 다 숫자로 써요? 다운표는 제가 보기 좋으라고 해드린 거고요. 아니, 그 옆에 특수 문자 X5C 이거요? 네, 그거까지. 오, 얘도 글자죠. 얘를 글자로 인식 안 하면 얘 서러워해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 빈칸. 그러면 빈칸 하가 되겠죠. 두 글자니까. 아, 이때 안녕이, 이때 안녕이 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녕, 빈칸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니까 빈칸 하가 되는 거죠. 빈칸도 글자거든. 하물며 얘는 딱 봐도 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셨나봐. 영문자나 우리말, 숫자 이것만 글자로 보셨을 수도 있던데, 빈칸도 글자고 다 글자예요. 근데 08은 또 어떻게 구하죠? 아까 얘가 몇 번째 글자라 그랬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라 그랬죠? 일곱 번째에서 몇 개? 두 개. 일곱 번째부터 여덟 번째가 아니라 일곱 번째에서부터 두 개. 선생님, 근데 미들인데 중간부터 안 하고 왼쪽부터 쓰는 거예요? 네? 여기 미들이잖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개. 얘는 일곱 번째부터 두 개.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X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래도 08이죠. 오른쪽에 두 개 잘라도 08이잖아요. 근데 얘는 오른쪽에서 못 자르죠. 중간에 껴 있으니까. 얘는 천상에 미들도 써야 되고, 요거는 오른쪽에서 잘라도 되고, 오른쪽에 두 개 잘라도 되고, 일곱 번째 두 개 잘라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답이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
이것도 포함될 건지. 그러면 얘는 미들로 쓰는 거고 얘는 라이트로 써야지.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미들로 써야 되고 요거는 라이트로 써야 돼요. 라이트를 안 쓰면 안 되잖아.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감점이 틀린 거지. 근데 지금은 뭐만 돼 있어요? 미들이라는 함수는 없잖아요. 라이트라는 함수는 없이 미들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는 날짜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요거는 그냥 2017 쓰면 되고 이것도 미들로 써야 되고 이것도 미들로 써야 돼. 미들만 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레프트하고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게? 레프트로 하면 어떻게 얘를 왼쪽에서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잘라야 되는데 얘는 요거만 잘라야 되잖아요. 레프트로는 불가능하죠. 레프트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낀 거잖아요. 요거 중간에 낀 거죠. 이거는 미들 함수 외에는 자를 수가 없어요. 얘는 미들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잘라도 되고 뒤에서부터 두 개 잘라도 되고 오른쪽에 잘라도 되고 그때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써도 되죠. 근데 문제는 MID 함수만 언급했잖아. 라이트 함수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때는 라이트 함수를 쓰면 안 되고 미들로 써야 되고. 그러면 이 답은 는 데이트 가로 열고 2017 컴마 요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 얘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답이에요. 가로는 쌈 싸는 거예요. 는 상추잎 가로 열고 밥 넣고 고추 넣고 쌈장 넣고 덮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는 밥그릇 열고 밥 담고 뭐 담고 뚜껑 담고 뚜껑 덮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괄호를 먼저 하죠. 괄호를. 이건 답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38페이지에.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저게 뭐딴 소리요?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함수가 몇백 가지가 있어요. 몇백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에는 데이터 함수도 잘 나와요. 미들도 잘 나오고요. 출제 확률이 60% 이상 되는 애들이에요. 마지막에 C5, 7, 2가 맞아요. 7, 8이 맞아요. 이거? 이거요? 여기서부터 7번째부터 2개니까 7,2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8번째라 그랬잖아요. 7번째에서부터 2개. 우리 문제는 7, 8번째 문자를 이용해 글자를 이용해서 날짜명을 일을 쓰고 5, 6번째는 월로 표현하라 그러는데 5번째에서 2개라는 말이고 7번째에서 2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지에는 7번째, 8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럼 우리 함수에서는 7번째에서 2개구나 5번째에서 2개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게 이제 1번 답인데 얘는 여기다 풀어야죠. 써봐야 되잖아. 써야지 직접.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는 데이트 는 데이트라고 썼죠. 시험 문제는요 데이트 함수를 쓰시오 미들 함수를 쓰시오라고 명시를 해주니까 데이트가 뭐구나 미들이 뭐구나를 알아야 되겠지. 는 데이트라고 괄호를 는 데이트라고 썼더니 날짜 시간 코드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수를 구하는 거래. 요거 말고 요거죠? 요거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열리고요. 직접 키보드로 괄호 열어도 되고. 뭐라고 뜨죠?
년, 월, 일 입력하래요. 이어 2017. 월은 또 잘라와야 되잖아. 아까 여기에서 MID 함수로 잘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다가 이제 MID 가로 열고 여기 밑에 문법이 나와 있어. 어느 글자에서 어느 글자긴 쭉 왼쪽에는 이 제품명이라는 글자죠. 그렇죠. 컴마 스타트 넘버 몇 번째에서부터 시작할 겁니까? 5번째에서부터. 컴마 넘버 캐릭터 몇 글자를 가져올 건데요? 2글자. 괄호 닫고 이게 이제 먼스를 입력한 거잖아요. 먼스. 그 다음에 컴마 며칠은 똑같죠. 아까 MID랑 MID 함수 쓰고 요 제품명에서부터 7번째에서 2글자. 마지막에 이제 괄호를 닫아야죠. 괄호를 닫아야죠. 괄호를 2번 닫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시면 요 괄호는 여기서 닫은 괄호고 요 괄호는 여기서 있는 괄호를 닫는 거고 요거 괄호 따로 있고 요거 괄호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괄호는 이 앞에 있는 통째 괄호고 그렇죠? 그런데 괄호를 이 중간 거를 안 닫고 그냥 써버리면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괄호를 모르고 안 썼어요. 안 썼어. 엔터를 탁 치면은요, 어라? 마지막에 괄호 안 닫았다. 혹시 괄호 닫아주려고 했던 거니? 라고는 알려줘요. 그럼 얘 누르면 돼요. 그럼 오케바리에는 괄호 들어갑니다. 마지막 괄호는 굳이 안 닫아도 엑셀이 닫아주는데 중간 괄호는 내가 일일이 닫아야 돼요. 그거 안 닫으면 또 엑셀이 못 알아들으니까. 콤마하고 띄는 거. 이거는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왜냐면 얘를 죄다 책에는 붙어 있는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도 직접 코딩을 할 때는 다 붙였어요. 근데 보시면 보세요. 컴마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긴 띄어놨잖아. 그러면 얘가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근데 각각에 또 하나, 둘, 셋 나눠져 있는 게 좀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표현한 것 뿐이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답은 똑같아요. 띄어쓰기를 10개를 하나 안 하나 상관없습니다. 바로 안에도 콤마 뒤에 바로 되고 보기 좋으시라고,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답에는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답에는 어디가 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답을 내는 거는 이게 답이에요? 띄나 안 띄나? 그러니까 띄든 안 띄든 상관없다고. 저 괄호 안에도 역시 똑같이 괄호 안에도 뭐 요 안에 괄호 안에도 제가 띄어놨고 요 괄호 안에도 띄어놨는데 띄어쓰기를 하면 보기가 좀 수월하지 않아요? 그거 이유밖에는 없어요. 소문자로 써도 돼요? 소문자로 쓰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소문자로 명시를 하면 보시기 또 불편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대문자로 쓴 것 뿐이고요. 예. 알아서 대문자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저 영어만 함수는 무조건 영어로 써요. 우리말로 함수를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 ITQ 엑셀 시험에서는 우리말 함수 만드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기존에 여기 보실래요? 이 안에 함수가요. 여기 수식에 가보시면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 및 시간함수, 찾기 참조함수, 수학삼각함수, 통계함수, 공학함수, 큐브함수, 정보함수, 이런 함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배우셨죠? 최대 공약수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 것도 함수가 있어요. 제곱권 구하는 함수도 있고요. 루트
4의 58승 거듭제곱 있잖아요. 그런 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함수도 있고, 수학적인 기능도 있고, 통계적인 기능도 있고, 재무적인 기능도 있고, 날짜와 연관된 기능도 있고, 별의별 기능 함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몇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정해놓고 보통 내요. 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는요, 보세요.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 엔터를 탁 치래요. 그럼 한꺼번에 쏙 들어간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신 없어요. 그냥 하나만 먼저 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점 보이세요? 점? 엑셀에는요, 제일 오른쪽 끝에가 점이 있어요. 블럭을 잡던 안 잡던 간에 무조건 끝에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을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면 제조 날짜 계산한 거에 보면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끄트머리에. 이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쭉 들어가요, 답이. 그런데 밑에 선이 깨졌어요. 밑에 선이 굵게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 요거 마지막에 하나 생겨요. 눌러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이게 채워는 져요. 근데 서식 이상해졌죠. 숫자로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 날짜를 다시 딱 찍으면 날짜로 별해요. 그런데 컨트롤 엔터를 치면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서식이 깨지지 않고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네, 컨트롤 엔터라는 게 있는데 보통 컨트롤 엔터를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지금 채워질 게 지금 8줄이죠? 5000줄을 여러분 한꺼번에 입력하려면 어떻게 블럭 잡아요? 8개니까 블럭 잡고 데이터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블럭 잡고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 치면 들어가는데 5000개 입력할 거거든요. 그럼 5000개 일일이 블럭 잡아서 글자 쓰고 컨트롤 엔터 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입력하고 자동 채기 쫙 내리거든요. 그게 편하니까. 컨트롤 엔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컨트롤 엔터를 잘 써요, 개인적으로.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 컨트롤 엔터 설명하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엑셀을 배우시는 목적이 엑셀 전문가가 되려고 배우시는 게 아니라 엑셀을 인문하시는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자격증을 더 등급 높은 거로 따는 분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자격증 과정은 자격증을 어떻게 손쉽게 취득할 수 있냐를 방법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몇 가지만 설명드리죠. 몇 가지만. 세세한 건 설명을 못 드리는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자, 일단은 1번 문제는 풀었습니다. 1번 문제는 풀었어요. 는 데이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제 풀었어요. 그렇죠? 예. 문제 2번은 이렇게 나왔네요. 추가 주문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고량이 50 이하이면 추가 주문이라고 메시지를 출력할 거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if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재고량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고량 H 5번째 셀이네요. 그렇죠? H 5번째 셀. 네. 자, 는 if 조건식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하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하고
물어봐요. 예를 들면 남자입니까? 물어봐요. 그 남자가 맞으면 남탕으로 가면 되고 아니면 여탕으로 가면 되겠죠? 남자가 여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른 말로는 성별이 남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입니까? 물어본다는 거는 그 안에 성별이라는 항목이 있겠죠. 성별. 우리 판매 재고량 뭐 이런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별이라는 항목이 남자라고, 남이든 남자이든 남성이든 뭐 남이라고 표현되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남탕이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여탕이라고 표시하시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녀수가 3인 이상입니까? 자녀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3인 이상입니까? 그러면 그 자녀수에 곱하기 10만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수에 5만원을 처리하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자녀를 많이 둔 가장 그 보호자가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수가 3인이 넘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2명, 3명 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만원씩 주고 1인당에 5만원씩 주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죠. 건널목에 딱 봤더니 빨간불입니까? 그래 그러면 대기하시오. 그 빨간불이 아니면 녹색불이니까 그러면 건너가시오 이런 거죠. 는 if 건널목에 신호등 색상이 예를 들어서 녹색입니까? 그러면 건너가시오 아니면 정지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야. 너 남자입니까?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이거지.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15세 이상입니까? 2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하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 아니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예와 아니오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if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재고량이 50 이하이면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if 재고량 값이 50 이하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 주문이고 아니면 뭐다? 공백 처리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물어봤잖아. 물어보자. 조건식 물어보잖아. 이런 경우입니까? 그래. 그러면 아 추가 주문하세요. 아닌데요? 그러면 그냥 비워두세요. if라는 함수는 예전에 우리 if 그러면 영문법에서 뭐 가정법 그러잖아요. 가정법. 만약에 내가 새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새면 어쩌라고? 나 날아갈 거야 저쪽에. 근데 새가 아니니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뭐 이런 가정법이라는 문법으로 영어를 배우신 적이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if는 만약에라는 영어 단어 뜻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재고량이 5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 50 이하가 되면 추가 주문이라고 메시지를 출력할 거고 아니면 그냥 비워두세요 이거죠. 그럼 이거를 재고량이 50 이하라면 추가 주문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 아니면 공백이라고 하고. 근데 공백을 사실은 이렇게 써요. 따옴표 열고 닫고. 따옴표 열고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띄우면 안 돼요. 붙여 쓰는 거예요. 따옴표 열고 닫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썼다는 공백이 돼요. 말로는 공백이라고 하지만 공란. 표기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근데 재고량이란 셀이 있었다며 아까. H 다섯 번째. 이게 답이에요. 는
if 가로 열고 로지컬 테스트, 논리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죠. 어쩌라고? 재고량이 자, 는 if 재고량이 작거나 같다 50 이하라면 이하 또 일단 메모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추가 주문이라고 하고, 아니면 value if false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그냥 공란으로 두시오. 엔터를 탁 쳐도 돼요. 따옴 괄호 안 닫고 알아서 괄호가 닫혀 있어요. 얘는 50개 이하가 아니잖아요. 넘잖아요. 그러니까 공란이지. 그럼 얘를 자동으로 쭉 채우기 누르면 선이 밑에 사라졌잖아요. 그럼 요거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오. 그러면 결과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럼 50개 이하는 추가 주문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아닌 경우는 공란으로 두겠죠.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하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크다 초과라고 하죠. 초과는 크다. 미만 작다 같다는 이렇게 쓰고요. 다르다는 요렇게 써요. 수학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상 그러면 크거나 혹은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수학에서는 위아래로 나열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위아래로 동시에 표기를 못하니까 그냥 옆으로 쓰는 거예요. 옆으로. 그 다음에 다르다가 좀 다르죠? 수학에서는 는을 쓰고 대각선을 쫙 그어버리는데 엑셀에서는 작거나 크거나, 그게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써요. 그래서 시험에 다른 경우라면 하고 문제 낸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극히 드물고요. 주로 이상, 이하 뭐 이런 거 50보다 크다면 하고 문제를 내지 않고요. 50 초과인 경우 이렇게 쓰고. 근데 초과가 어렵잖아, 말이. 어린 학생들, 여러분 시험 보러 갔을 때 어린 학생들 많이 왔었잖아요. 그 어린 학생들이 50 초과라면 그러면 초과가 뭐야? 이럴 건데 이상, 이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애들도. 그래서 이상, 이하가 가장 많이 나와요. 50보다 크다면 뭐 3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고 30 이하라면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요런 관계연산자라 그래요. 관계연산자. 얘도 연산자예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산술 연산자. 얘는 관계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량이 50 이하라고 하는, 재고량이 50 이하라는 조건에 따라서 추가 주문이고 아니면 공백으로 추려하셔야 하는데, if 함수를 써서 if 재고량이라는 항목의 값이 5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하라면 따옴표 안에다 출력을 해주고, 따옴표 안에 출력을 해줘야 돼요. 따옴표 안에다 안 쓰면 오류가 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공란은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 책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 볼까요? (38페이지에) 는 if 괄호 열고 질문이 들어가죠.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와 아닐 경우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럴 경우는 앞에다 쓰고 아닐 경우는 뒤에다 쓰고. 그래서 공백이라는 개념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공백이다 하는 거. (3번) 문제 볼게요. 레이싱용 드론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시오. 어디가 되어 있는데? 레이싱용 드론이 어디 있어? 드론 종류가 레이싱용이라는 얘기죠. 완구용도 있고 촬영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판매 수량, 얘네들의 평균 구하라는 거죠. 조건부 평균이죠. 다른 말로 조건부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레이싱에 해당하는 애들만 레이싱이 2개가 있는데 요 2가지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조건에 맞는 평균이니까 조건부 평균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네. 올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정수라는 말은 또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라운드 업 D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201.4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출력하라고요? 202 올렸네. 올렸어. 올림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라운드 업이 올림이에요. 그러면 조건부 평균 구하는 게 D 에버리지가 되겠죠? 다른 거는 없죠? 요렇게 구하래요. 자, 그러면 라운드업은 좀 이따 배우도록 하고요. D 에버리지부터 배울게요. D 에버리지. 는 D로 시작하는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D로 시작하는 거. 데이트도 아까 있었고요. 데이트 밸류라는 것도 있고 D 에버리지라고 있네요. 뭐 D 카운트, D 카운트 A 뭐 쭉 내려가면 D get, D maximum, D minimum, D product, D stdv, D sum, D var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온 함수 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는데 얘가 12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6가지만 출제를 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만 출제하는데, 그래서 D sum, D average, D count, D count A, D maximum, D minimum 딱 6개 중에 왜요? 나머지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내요. 예. 뒷섬은 합계 구하는 거예요. 레이싱용 드론 판매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뒷섬이고, 레이싱용 드론에 대한 판매 수량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Dmax를 쓰는 거고,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D미니멈이고, 레이싱용 드론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번 나왔습니까? 그럼 뭐 D카운트나 D카운트 A를 쓰는 거고. 얘는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항목 조건 이렇게 나와요. 문법이. 지금은 D 에버리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는 D 에버리지 괄호 열고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가 는 D 에버리지 여기 있네. 는 D A V 썼더니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촥 완성돼서 열려요. 괄호가. 처음에는 는 D 에버리지 다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한참 쓰시다 보면 나오니까 더블 클릭하면 문법이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괄호 안에 뭐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원래 여기까지인데 저 끝에 두 개는 블럭에 안 넣어도 돼요. 저 끝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니까 안 넣어도 됐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레이싱용이라고 하는 드론 종류하고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만 블럭 잡아도 돼요. 요렇게만 블럭 잡아도 돼요. 반드시 얘는 잡아야 돼요. 판매 수량에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판매 수량의 평균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잡아야죠.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하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고, 뭐 재고량의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반드시 레이싱용이라는 드론 종류하고 재고량이 들어가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앞에서부터 잡아주는 게 통상. 앞에서부터. 근데 보통 어떤 거는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면 판매 수량만 블럭 잡고,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시면 재고량만 블럭 잡고 하지, 재고량 글자는 안 넣거든요. 함수로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레이싱용이 몇 번 나왔습니까? 횟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렇게만 블럭 잡아요. 저 위에는 글자는 안 잡아요. 항목 이름은.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요 위에 항목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컴마. 필드는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판매 수량 클릭하면 돼요. 만약에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재고량 클릭하시면 돼요. 쉽죠? 그렇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항목의 이름. 우리 책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우리 책에는 G4라고 써있네. 맞죠? 근데 이 판매 수량은 몇 번째 항목입니까?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제품 명서부터 넣었었죠? 제품 명서부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잖아요. 그럼 6이라고 써도 돼요. 6이라고 써도 되고, 6이라고 쓰지 말고 뭘 몇 번째인지 카운트 하지 말고 그냥 판매 수량 클릭하면 편하지. 따옴표 열고 판매 수량 따옴표 닫고 써도 되고. 자, 컴마. 이젠 조건이에요. 크리테리아. 크리테리아라는 말이 조건이에요. 아까 필드는 항목인데 조건이 뭐죠? 레이싱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항목의 이름부터 블럭 잡고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할 때 판매 수량의 항목을 클릭했잖아요. 이번에도 레이싱용이 아니라 드론 종류가 레이싱용 이렇게 블럭 잡아야 돼요. 꼭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그러면 촬영용 드론의 판매 수량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못 구해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레이싱용이거나 완구용이거나 촬영용인 것들에 대한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고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촬영용은 떨어져 있죠? 그때는 드론 종류가 촬영용이라고 써놓고 거기를 블럭 잡아야 돼요. 수작업으로 써놓고. 근데 우리는 수작업으로 쓰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렇게만 낼 수밖에 없죠. 만약 촬영용에 대한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촬영용이 들어가야지. 우리 시험에서는.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돼요. 자,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자, 문제가 레이싱용 드론 판매 수량 평균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한 게 이렇게 구했다고. 이렇게 답이 얼마였냐면은 227.5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228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 해야 돼요? 올림해야지, 올림. 올림을 하려니까는 아까 우리 라운드업을 써야 돼. 라운드업. 라운드업은 이렇게 써요. 는 라운드업 어떤 값 자릿수.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는 올림이라는 함수인데 값하고 자릿수가 있어요. 그러면 227.5라는 값을 228로 만들려면 소수점 없이 올려야죠. 소수점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릿수가 0이에요. 우리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나? 0 맞죠? 그러니까 소수점 없이 처리하시오. 그게 0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1 쓰면 뭐가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올리시오. 이거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0을 요거 얘를 만약 1로 쓰면은 227.5가 되니까 안 되고 얘를 0으로 써야만이 22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요 값에 얘가 들어갔잖아. 얘가 들어갔잖아. 자릿수는 0이라고 써있고,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통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 라운드업은 반올림, 올림, 내림, 올림이니까 라운드업 안에다가 자리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라운드업 안에 t 에버리지로 계산한 결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컴마 자릿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컴마 0 쓰면 되는 거죠. 컴마 0.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옵니다.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예를 들면 475라고 하는 숫자를 이건 500이 되겠다. 500. 여기 10의 자리에서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00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쓰려면 는 라운드 업 가로 열고 475라는 숫자를 이제 자릿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리수. 그래야 얘가 500이 될 거 아니에요. 10의 자리에서 라는 말은 마이너스 2. 1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1. 소수점 없이 0.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1. 1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라고 쓰면 1, 10.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해서 결과적으로 100의 자리에 표현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써야 돼요. 여러분 반올림, 올림, 내림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서부터 나와요. 초등학생은 소수점 이하를 안 배우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라운드업이라는 함수하고 아까 t 에버리지라는 함수하고 얘가 세트로 잘 나와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요거예요. 문제 4번.
H8C-1212 H8C1212가 어디야? 이거죠, 이거. 이거의 재고량에 대한 순위를 구하래, 순위. 제품의 재고량. 중요한 게 있죠? 큰 게 1등, 작은 게 1등? 내림차순. 그 다음에 결과값 뒤에 몇 위를 붙이시오. 랭크 함수를 쓰고, 랭크라는 함수를 쓰고요. 함수를 쓰고, 더 중요한 거, 앰퍼샌드란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래서 값이 이 위 이렇게 출력되게 하래. 몇 위 하게 나오래. 위자를 붙이래. 위자. 아까 뒤에 위자를 붙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샵 0 다운표고 위 이거 기억나세요? 모른 척 하시는데 아까 여기에서 몇 명, 몇 위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얘를 써야 돼요. 앰퍼샌드 연산자는 뭐냐면 이건 결합 연산자예요. 결합 연산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2라는 숫자랑 몇 위라고 결합을 하면 2위 이렇게 나와요. 2라는 값하고 위자를 다운표에다가 앰퍼샌드 결합을 하면 얘도 떨궈도 되고 붙여도 상관없는데 요 왼쪽과 오른쪽 위라는 앰퍼샌드란 연산자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서로 붙이는 결합 본드. 결합 연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앰퍼샌드. 얘를 쓰래요. 그러니까는 는 랭크를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계산하겠죠. 여기서 말하면 는 랭크 가로 열고 뭐뭐뭐뭐 해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 아닙니까? 이게 순위 구하는 함수고 여기다가 앰퍼샌드 몇 위라고 쓰면 몇 위하고 나오겠죠. 이때 얘를 붙이던 떨고던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랭크 함수가 중요하지. 랭크. 재고량 순위 이거죠? 재고량 순위에 요거에 대한 순위 구하는 거죠? 는 랭크 순위를 구하려는 값 그리고 범위 옵션. 내 점수가 120이야. 재고량이 120인데 이 중에서 큰 순서대로 할 건지 작은 순서대로 할 건지는 문제집 알려줬을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그랬거든. 내림차순이 뭐야? 큰 게 1등, 작은 게 꼴찌. 그게 옵션이에요. 옵션. 순위를 구하려는 값은 H의 11번째 셀이고 순위를 구하려는 값은 H 13번째 셀, 11번째 셀이고 범위는 H의 5번째부터 12번째 H 5번째부터 H 12번째 8개가 되고
엄마 나 3등 했어요. 그래. 애가 막 쫓아오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왜? 나 3등 했어.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죠. 전국에서? 네. 아니. 그럼 니네 학교에서? 아니. 니네 반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 분단에서. 니네 몇 명인데? 우리 3명. 꼴찌했다고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죠. 이거예요. 내가 순위를 구하려는 건 내 성적이잖아. 내 값. 누구랑 참조해 봤을 때 내가 1등이냐 2등이냐를 보아야지. 10명 중에서 몇 등인지 100명 중에 몇 등인지 어느 범위 내에서 몇 등인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큰 게 1등인지 작은 게 1등인지 이럴 수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보지 뭐. 는 랭크. 근데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랭크라는 함수는요 2007까지 사용했었어요. 2010에 가서는 우리 이제 2010으로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2010에는 랭크를 써도 돼요. 근데 2010부터 새롭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그게 rank.eq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rank.avg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더 신설됐어요. 이번에 4인승 봅슬레이 경주 보셨어요? 미국인가가 2등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촥 경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점수가 동일한 거야. 기록이 공동 금메달 탔잖아요. 공동 금메달 점수가 동일하면 어떨 땐 또 따지기도 해. 복싱 같은 경우에는요 점수가 똑같으면 저 끌고 들어가더라고. 홀딱 빼놓고 재요. 가벼운 놈이 이겨.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세승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누가 주먹질을 많이 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따로 주더라고. 옛날에 레슬링에서는 경기를 했는데 점수가 졌는데 이 사람이 반칙을 적게 했어. 그래서 이겨.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EQ는 뭐냐면 동일한 값이면 동일한 등수를 줘라. 당연히 그렇게 하죠. 우리요. 예를 들어서 100점,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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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 그러면 100점 1등이고 90점 맞은 사람이 공동 2등, 2등, 2등이고 마지막 80점 맞은 사람이 꼴찌잖아. 그렇죠? 그게 EQ야. 이퀄. 같은 점수라면 같은 등수를 매겨라는 건데 AV 좀 달라요. 요거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1등이 3명 나왔어. 동일한 점수가 3명이 나왔어.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등수를 매기냐면 본래는 1등, 2등, 3등 할 애들이잖아. 본래는 1등, 2등, 3등 할 사람들인데 점수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등수가 1등, 2등, 3등이니까 합이 6등이죠. 1등, 2등, 3등이니까 합이 6등이잖아요. 3명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공동 2등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계산법도 있어요. 그게 rank.avg예요. 공동 우승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등이 3명이면 공동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등이 3명이면 공동 2등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다고요? 1, 2, 3등이 나오니까 합은 6이고 평균은 2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매기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리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시험에는 얘가 나오지. 얘가 듣도 보도 이상한 걸 시험에 내기는 그렇겠지. 그럼 한번 여기서 써보죠. 다시 요거 랭크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랭크 나오는데 넘버 누구라고? 내 점수
120점을 점수를 받았는데 재고량이 120점인데 나 몇 등이니? 몇 등인지 어떻게 알아? 컴마 REF 참조 대상이 있어야지. 얘네들 중에서 내가 몇 번째를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되지. 이건 남의 반이잖아. 이건 우리 반이고. 그렇죠. 자, 컴마 내림차순은 뭐예요? 큰 게 1등. 이번에 4인승 봅슬레이에서 4인승 봅슬레이는 숫자가 커야 1등이에요? 작아 1등이에요? 기록이 빨라야 1등이잖아. 그거는 오름차순 해야지.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1등을 해요? 합계 점수가 커야 1등이죠? 그 사람은 내림차순. 성에 따라 달라요. 100m 뜀박질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을 해야 1등을 뽑는 거고, 뭐 포환 던지기 뭐 이런 거 있죠. 집어 던지는 건 거리가 멀어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림차순을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큰 점수가 1등을 많이 하니까 야, 위에 걸 쓰라고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0 써도 되고, 그 0자리를 더블 클릭하면 0이 들어가요. 이렇게 쓰면 얘가 몇 등이다? 3등인가 봐. 저기 1등, 2등, 3등이 됐어.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는 랭크 해가지고, 는 랭크 대신에 뭘 써도 된다? 는 랭크 점 EQ. 아까 EQ라는 거 있었잖아. 이걸 써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0은요, 안 써도 돼요. 큰 게 1등이란 뜻이잖아요. 0을 쓰면. 그냥 대부분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사용하라고 써있잖아. 여기다 주책 맞게 셀 서식에 들어가서 몇 위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셀 서식이라고 쓰라. 셀 서식으로 꾸미는 거는 얘가 셀 서식이고, 얘는 뭐라고 쓰라고? 얘를 안 썼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뒤에다가 앰퍼샌드 따옴표에 몇 위 이렇게 써라.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하고 몇 위라고 써라고요. 앰퍼샌드 사이도 떨어뜨려도 되고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 책을 볼까요? 답에 뭐라고 되어 있나? 40페이지. 는 랭크 가로 열고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H 11번째 셀이고, 컴마 H 5번째부터 H 12번째까지가 참조 대상이고, 그리고 컴마 0 쓴 거는 뭐다? 큰 게 1등이라는 뜻이고, 컴마 2를 쓰면은 작은 게 1등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괄호를 닫고 나서 앰퍼샌드 하고 몇 위라고 출력을 해주라고 했으니까 앰퍼샌드를 쓰는 거고, 만약에 셀 서식에서 위자가 나오게 하시오라고 하면 컨트롤 1번 눌러서 거기서 이제 위를 써주는 거지만, 지금은 앰퍼샌드를 써서 위를 써야만 되죠. 앰퍼샌드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연산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6번은 다음 시간에 풀어봐야 되겠네요. 예.